K씨의 어머니는 64세의 이른 나이에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초기에는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작은 딸인 K씨와 함께 그럭저럭 몇 년을 지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수시로 길을 잃어 집을 못 찾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K씨는 밤늦게까지 어머니를 찾아다니거나 경찰서를 수소문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K씨로서는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면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결국은 언니와 상의 끝에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요양병원에서 더 악화되면서 지금은 딸인 K씨마저도 못 알아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마음은 죄스럽지만 병원비 때문에 일을 해야 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한다고 안타까워해요. 이처럼 가족 중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의 삶까지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더욱 힘든 건데요. 이런 일이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난 치매에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치매 얘기를 해볼게요.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도, 본인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도, 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43%가 치매를 꼽았어요. 암이 33%, 뇌졸중이 12%인 것과 비교하면 많이 높은 수치인데요. 치매에 걸렸을 경우 유병기간이 평균 9에서 12년에 이르다 보니 그동안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부양하는 가족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00만 명이고요. 이 중 치매 환자는 93만 명으로 대략 10.4%가 치매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65세 이상의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는 얘긴데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치매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해서 85세 이상이 되면 36.7%가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3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인 거죠. 그 3명 중 1명이 여러분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첫 번째, 치매에 관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 우리는 치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에 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치매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츰 기억력이 저하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노화 현상이 치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치매 증상과 노화에 따른 기억력 저하는 엄연히 달라요. 치매가 있을 경우 노화보다 더 뚜렷하고 분명한 기억력 이상이 나타나요. 또 성격적인 부분이나 판단력에도 같이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 치매인 거예요. 두 번째, 치매는 기억력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언어나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도 저하될 수 있고요. 기분, 성격, 행동에까지도 영향을 주는데요. 치매가 걸리고 나서 안 하던 욕을 하거나 화를 잘 내는 경우가 이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있을 경우 남들과 소통하며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예요. 세 번째, 그렇더라도 치매가 있어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치매에 걸리면 희망도 즐거움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아주 중증으로 가지 않는 한 대부분의 치매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전보다 소통이나 생활이 어려워지긴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는다면 일상에 많은 것이 가능할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고만 있을 건 아니라고 해요.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치매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치매에 걸리면 삶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질 수 있고요. 평소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속에 그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해요. 치매 환자는 기억은 못해도 느낌이 남는다고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치매 환자라도 인권과 존엄성만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해요. 치매 환자가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만약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두 번째, 나는 치매일까? 대표 의심 증상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망증과 치매를 혼동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노화로 인한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과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저녁 7시에 남편과 함께 저녁 드시러 오라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할머니가 건망증이 있다면 몇 시에 오라고 했더라 하고 다시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 치매 환자라면 아들이 그런 전화를 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채 남편 저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건망증은 자신이 기억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치매 환자는 기억의 저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치매는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족이나 친구들이 먼저 알아보게 돼요. 그러니 만약 어머니, 아버지나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을 자주 보이신다면 치매일 확률이 높으니 꼭 검사를 받아보게 해주세요. 1. 금방 있었던 일을 자주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2.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대화에 어려움을 자주 느낀다. 3. 시공간 능력이 떨어져서 자주 길을 잃는다. 4. 계산 능력 저하로 셈에 밟던 사람도 돈 관리를 못하게 된다. 5. 어린아이같이 생각이 단순해진다. 6.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성격이 이기적으로 변한다. 7. 잘 씻던 사람이 세수나 목욕 등 위생을 게을리한다. 8. 망상을 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만약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세 번째, 치매로부터 내 존엄성을 지키자. 치매가 왔을 때 정작 본인은 치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건강할 때 내 존엄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일전에 연명치료 관련해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치매에 관련해서도 사전 치매요양 의향서가 따로 있어요. 치매 환자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만약 치매에 걸린다면 가족과 요양기관에 바라는 당부. 내가 만일 치매에 걸린다면 가족과 사회에 가급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나의 간절한 뜻을 전한다. 나는 나의 질병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에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판단력 상실로 나의 생활 가치관과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에 대비하여 미리 이 글을 가족과 요양기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남겨 나의 생활 가치관과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도움받기를 원한다. 병이 경증이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바라며 가능한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만일 나의 병이 중등도에 이르고 가족 중 누군가가 전적으로 나를 돌봐야 할 정도로 진행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요양기관에 입원시켜주기 바란다. 요양기관 입원은 요양과 간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므로 조금도 보류라는 생각을 갖지 말기 바란다. 병의 경과가 중증으로 진행되어서 내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변도 가리지 못하며 간병에 어려움을 주는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는 연명을 위한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 공급해주기 바란다. 이러한 나의 뜻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바란다. 이게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의 내용인데요. 치매 요양 의향서는 사적기관이 발행한 의향서이기 때문에 작성을 했다고 해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꼭 문서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건강할 때 이 내용과 본인의 취지를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내 뜻을 존중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해 이 내용들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숨겨진 환자 또는 25시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요. 잠도 잘 못 자면서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치매는 아직까지 뚜렷한 완치 방법이 없다 보니 기약 없이 케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소중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주 중증에 이르면 인간으로서 아름다웠던 모습이나 존엄성을 찾아보기 힘든 순간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 미리 준비를 해두자는 거죠. 만약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네 번째, 치매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방법. 치매 진단을 받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만약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한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아직까지 치매는 치료를 낫게 하는 완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병원에서 받는 치료 관리 외에 치료 예방에도 효과적이면서 치매에 걸렸을 때 진행을 늦춰주는 치매 예방 333 수칙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권장하는 3권으로 운동, 식사, 독서가 있어요.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이상 걸어주세요.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도 좋아요.
식사는 거르지 말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드셔주시고요. 독서는 틈날 때마다 책이나 신문을 읽고 수시로 글쓰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금지하는 3금으로 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이 있어요. 절주는 술을 한번 마실 때 3잔보다 적게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권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금연은 흡연은 시작하지도 말고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당장 끊으라는 것이고요. 뇌손상 예방은 머리를 다치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데요. 운동할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머리를 부딪혔을 때는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하는 3행으로 건강검진과 소통, 치매 조기 발견이 있어요. 건강검진은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고혈압, 비만,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고요. 소통은 가족, 친구와 자주 연락해서 만나고 단체 활동과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치매 조기 발견으로 보건소에서 매년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아야 하며 치매 초기 증상은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 치매 예방 333 수칙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치매와는 멀어지고 또 진행도 늦출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치매와 관련해서 의심 증상과 치매에 걸렸을 때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치매 예방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치매 환자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